그렇다면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나왔던 이 가파른 조정은 그동안에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를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여름 깜짝 박앤세일 해준 거예요. 일단 주된 이유는요,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큰 원인은 그동안의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팍팍할 정도로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22년도에 고점을 치고 떨어졌을 때 S&P 500의 PER이 한 24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년물 국채금리는 1.5%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24배라는 밸류에이션에도 금리가 뭐 1.5%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매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ER이 24배까지나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PER이 딱 22배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었거든요. 이번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였냐? 한 4.3, 4.4 이러는 와중에 떨어졌었고, 최근에 워런 버핏이 주식을 오히려 팔았잖아요. 그리고 워런 버핏은 작년부터 애플 주식을 더 사 모은 게 아니라 오히려 2년물 국채를 많이 샀었습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조차도 4.5에서 5% 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워런 버핏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플 주식,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봤던 거죠. 다른 말로는 그 정도로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의 투자 매력도가 4.5%를 확정적으로 주는 2년물 국채금리보다 덜 매력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우리가 보면 임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뭔가 뺨을 딱 때려주면,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뺨 때려주는 역할을 한 게 이번에 일본의 중앙은행이었던 거죠.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그동안의 저금리로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그 돈으로 전 세계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9월달 되면 금리를 낮추고,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렸던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쪽의 금리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러면 엔화를 빌렸던 자금을 빨리 갚아야 되겠네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시작됐고요. 그 청산이 하필 밸류에이션이 팍팍하고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물놀이동산에 해골 바가지에 물이 다 차고 나서 왈칵 쏟아지듯이 그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미국 시장에 있어서 5% 이상의 이런 조정은요, 평균적으로 3.3회 정도 나타납니다. 1년에. 1년에도 3번씩 정도는 나오는 조정이고요. 그러면 지난번 4월 달에도 5% 이상의 조정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초에 두 번째 조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조정은 10월 달 미국 대선 전에도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 이상 조정이 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거는 평균적으로 1.1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조정이 나오면 지수가 10% 빠지기 때문에 약간 무서운데, 그런 조정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너무 이제 리세션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드디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제서야 하드 랜딩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조정도 늘상 나오는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지수로 보면 아무래도 한국 지수가 더 많이 빠진 건 맞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똑같은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고점 대비 40% 빠졌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50불에서 80불대까지 빠지면서 거의 비슷한 40%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 변동성이 크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글로벌하게 세계 1등 기업들이 아무래도 S&P 500에 많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미국의 세계 1등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시총도 그렇고 적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지만 똑같은 업종의 주식으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보면 하락폭은 이번에도 거의 똑같았다. 그래서 너무 한국 주식 시장만 너무 취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작년 종가 78,000원대보다는 또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지면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한 10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한 해 오르고 끝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3년도 작년에 42% 올랐는데 올해 78,000원 이하로 끝날 확률은 아주 낮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처럼 올해 1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하락, 4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5월 달까지 하락,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7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또 하락인데,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실적만 발표하고 나면 하락인데 실적을 발표할 때는 정고점을 항상 뚫었어요. 왜냐하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올해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올해 두 번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HBM뿐만 아니라 기존의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이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연말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안전 투자하셔도 굉장히 안전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락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TSMC는 좀 덜 빠지긴 했었는데 그 반도체 주가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도 좀 급하게 빠졌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모든 업종에 걸쳐서 고르게 좋게 나타나는 그런 경기 호황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M7 종목의 그동안에 이익 상승률이 50%대였던 거에 반해서 M7을 제외한 S&P 500의 다른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률 증가는 이제 올해 돌아와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M7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 M7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는가 보면 전부 다 AI 반도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 AI 반도체에서 GPU와 함께 묶어서 판매됐던 게 HBM이었고, 그 HBM을 잘 만드는 회사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과거에 그냥 범용 반도체가 올라갔던 사이클에 비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거는 이 AI 모멘텀 때문인데, 자, 최근에 AI 모멘텀이 너무 과했다, 닷컴 버블처럼 너무 오버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닷컴 버블을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지금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고요. 닷컴 버블 때도 96년부터 시작됐던 이 닷컴 버블이 96년, 7년, 8년, 9년, 10년 해서 2000년 초까지 5년 동안 지속됐었는데, 이제 지금 AI 해가지고 오픈 AI가 나왔던 게 22년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그런 거품에 비해서 지금의 거품은 이게 거품 맞나? 근데 금리 대비해서는 조금 과한데 약간 그런 느낌을 줬었던 수준이지, AI가 지금 2000년 초처럼 지나친 과열을 보였던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나왔던 이 가파른 조정은 그동안에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를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여름
깜짝 박앤세일 해준 거예요. 박앤세일을 이번에 기습적으로 한번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 랠리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현금을 늘려야 되는 거는요, 위에서 늘렸어야 돼요. 네. 근데 보통은 보면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면 대부분 비관론자들한테 가서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계속 주식을 팔아야 된다,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아 진짜 위기가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분들은 위에서도 위기가 온다, 밑에서도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금을 가져가라. 22년 말에도 그랬고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터졌던 23년 3월에도 그랬고 이제부터 위기가 오니까 현금을 가져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겁니다. 그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 AI의 모멘텀이 길게는 29년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는 와중에 고점 대비 이번에 40%나 빠지는 이런 주가 조정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대박앤세일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현금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코로나 때 3월 달에 반등이 막 시작됐는데 여기서 현금을 확보를 해놨다가 전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 들어가라라는 그때의 잘못된 조언하고 사실 비슷한 잘못된 조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